소비자는 삼성의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에 환호하지만 투자자는 다릅니다. 투자자는 삼성의 반도체에 반응합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삼성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의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2019년에는 전기 대비 5.5%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2016년, 2019년은 27조와 29조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반면 2017년과 2018년의 영업이익은 53조와 58조입니다. 2018년의 영업이익은 2019년의 27조 대비 2배가 넘는 굉장히 높은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숫자를 기억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매출액 230조와 반올림한 영업이익 값인 28조입니다. 이 230조, 28조라는 두 개의 숫자를 들고 삼성의 사업보고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IM 부문 매출은 107조로 삼성 전체 매출의 46.6%입니다. 삼성의 전체 매출 230조 대비 절반 정도가 IM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반도체 부문이 50.5%로 삼성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입니다. 매출에서는 IM 부문이 삼성의 반이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삼성의 절반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삼성에서의 중요도는 IM, 반도체, CE, 디스플레이, 하만의 순서입니다. 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순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반도체, IM, CE, 디스플레이, 하만의 순서입니다. 230조와 28조. IM과 반도체. 현재 삼성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전의 삼성의 모습은 어땠는지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하만은 2017년부터 삼성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10조, 영업이익 3,200억을 달성했습니다. 10조 매출과 3,200억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의 크기를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2배 이상이나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장산업의 성장과 함께 하만의 성장도 주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만의 영업이익이 삼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1%, 2019년 1.2%에 불과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을 볼 때 하만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현재까지 중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의 영업이익 변화를 보면 그 크기의 감소가 확연합니다. 2017년 5조 4천억 대비 2019년 1조 6천억으로 굉장히 큰 폭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큰 폭의 하락은 없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감소폭 대비 이익이 감소폭이 크다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이익이 낮아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중국발 LCD 공급 과잉 분석 자료를 보면 17년을 기점으로 LCD 생산 능력이 중국에 추월당했고 당분간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0년 삼성전자는 결국 LCD 사업 철수를 결정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디스플레이 부문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입니다. 3년 동안 매출액은 26조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의 영업이익을 보면 6,600억에서 2조 2천억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디스플레이 부문 영업이익이 5조까지 늘어났는데 디스플레이 부문 최고의 한 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의 디스플레이 부문 흐름을 보면 영업이익이 2014년 6,600억에서 2017년 5조 4천억까지 늘어난 후 다시 1조 6천억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분간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의 삼성은 침체가 예상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중입니다. 만약 삼성의 새로운 시도가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디스플레이 부문의 매출과 이익은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2019년 기준 디스플레이 부문이 삼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230조의 13.5%인 31조였고, 영업이익은 1조 6천억으로 28조 대비 5.7%의 점유율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의 삼성 CE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CE 부문이 삼성에서 차지했던 매출액 비중은 20%대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0% 미만이었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2011년도에는 CE 부문이 삼성 내 매출액 3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CE 부문의 매출액 크기는 50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47조로 50조 선이 무너지게 되고 2019년도에는 45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CE 부문의 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삼성 내에서의 비중 또한 2011년 30%에서 2013년 22%로 떨어집니다. 2017년 19%, 2018년 17%, 2019년 19%로 20% 이하로 그 비중이 점점 내려감을 알 수 있습니다. CE 부문은 절대적인 숫자인 매출액도 감소하고 상대적인 숫자인 삼성 내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삼성의 상황을 보면 IM 부문의 영업이익이 삼성 매출의 67%나 담당합니다.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2007년 애플에서 아이폰을 첫 출시했을 당시의 영상입니다.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2.5 years.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And Apple has been, well, first of all, one's very fortunate if you get to work on just one of these in your career. Apple's been very fortunate. It's been able to introduce a few of thes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And here it is. 삼성은 시장 선도자보다 팔로워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갤럭시 S를 첫 출시합니다. 다른 휴대폰 기업들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한 것과 달리 삼성의 애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성공합니다. 갤럭시 S는 출시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출시 다음 해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액의 변화를 보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1년 8조에서 2013년 25조라는 엄청난 이익을 달성합니다. 2019년 삼성 전체의 영업이익이 28조였는데 25조라는 숫자는 2013년 당시 IM 부문에서만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는지를 반증합니다. 그런데 2014년을 보면 IM 부문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15조입니다.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2019년에는 9조 2천억까지 줄어듭니다. 2013년 25조, 2014년 15조, 2019년 9조.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삼성 내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2013년 140조 매출과 60.7%의 점유율이었던 것이 107조 매출에 46.6%의 점유율로 줄어들었습니다. IM 부문의 절대값인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줄어들고 있고 상대값인 삼성 내 매출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계적으로 IM 부문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거나 두 번째, 삼성의 IM 부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었거나 세 번째, 삼성 내에서 새로운 중요한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로 가볼까요? 2011년, 2012년,
2013년에 반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비중은 40%이고 2012년과 2013년의 비중은 10%대입니다.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점유율의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사이클 때문일까요? 2011년에 비해 2012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2013년에 반도체 매출과 영업이익 사이즈는 점점 커졌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원인이었다면 2011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른 해보다 많이 높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부문에 그 원인이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부문은 2012년 흑자로 돌아서지만 2011년은 적자였습니다. IM 부문은 갤럭시 S의 출시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에서 2011년 이후 반도체 부문이 비중이 감소한 것은 반도체 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문의 성장과 침체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2014년 8조 7천억에서 2016년 13조 6천억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2015년에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IM 부문의 영업이익을 넘어서게 됩니다. 44조 6천억, 75.7%. 2018년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의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폭발적 증가는 슈퍼사이클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항상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9년의 반도체 부문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많이 줄었음에도 삼성에서의 영업이익 비중은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걸어온 길은 가전제품 기업, 반도체 기업, 스마트폰 기업, 디스플레이 기업이라는 네 가지 축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사업은 삼성 내에서의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소비 시장입니다. 동남아와 중국,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향후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5% 정도이기 때문에 IM 부문에서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CE와 IM 부문은 반도체 불황기에 삼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부품과 완제품을 같이 판매함으로써 얻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삼성의 가전 부문과 IM 부문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의 무게중심은 완제품 사업에서 점점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환경미화원, 경찰, 정비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소비시장에서 소비자가 삼성의 냉장고, TV, 스마트폰에 환호할 때 투자시장에서 투자자는 삼성의 반도체에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가 삼성의 중심지표라면 스마트폰, 냉장고, TV 등은 삼성의 보조지표가 아닐까요? 해가 거듭될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지도 모릅니다.